자, 오늘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한 학기 동안 무조건 그 과목을 끝내라, 이게 약간 교육부 지침이라. 예전에는 통합과학 이렇게 나왔으면 요즘은 통합과학 1, 2 이렇게 나오죠. 무조건 한 학기 안에 다 끝내도록. 그래서 다 끝냈어? 한 학기 안에? 1, 2 다 끝냈어? 한 학기 만에? 그러면 오케이. 제가 봤을 때 대수도 한 학기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안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 대수를 항상 다 못 끝냈거든요. 진짜 한 70% 학교가 맨날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딱 삼각함수 그래프, 그것도 뭐 전체도 아니고 각변환 전까지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각변환 전까지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는 뒤에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나 수학적 귀납법이 안 들어감, 뭐 이런 식으로 냈는데, 뭐 한 학기 동안 다 끝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삼각 방부등식까지가 딱 중간고사의 범위의 끝자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제일 무난하거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삼각함수 활용, 수열의 합,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러면 약간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마지막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이번 주에 월말평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월말평가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로 지수, 로그, 삼각함수, 요 삼각 방부등식까지 범위가 꽤 많죠? 근데 중간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범위가 많은 만큼 난이도는 뭐 한 2, 3개 정도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쌤 B에서만 제가 출제를 할 거라서 어쨌든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갑시다. 일단 오늘 이제 삼각 방정식이랑 삼각 부등식을 한꺼번에 바로 설명을 좀 할게요. 어차피 내용이 두 개가 좀 비슷해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fx는 k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쳤을 때 이 fx는 k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 방정식의 목표겠죠? 너 왜 웃어? 너 왜 웃어? 갑자기? 아니, 형 혼자 수업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무서웠다니까, 순간?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얼굴이 지금 웃긴가? 약간 이런 생각 했는데, 어쨌든. 덥죠? 나만 더운 거 아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해를 찾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해를 찾는 게 좀 방법이 좀 다르겠지, 당연히. 왜냐면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가 초월함수일 거고, 삼각함수. 삼각함수랑 이런 녀석의 해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대칭성을 활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주기성도 활용을 할 겁니다. 뭐 그렇게 뭐 처리를 해도 좀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해를 구해낼 거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대칭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를 찾아낼 거냐. 만약에 이제 sin x가 있다고 쳐볼게요. sin x. 그럼 보통 이제 0과 2파이 사이 내에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y는 k를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게 결국 sin x equal k라는 어떤 방정식이 될 거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얘의 해를 묻고 있는 거겠죠? 범위를 줘야 돼요. 범위를 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범위를 안 주면 어떻게 돼버려요? 얘를 만족하는 해가 겁나 많겠죠. 왜냐면 한 주기만 이만큼 되지만 또 2주기면 이렇게 되고 계속 반복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한 범위를 주지 않았을 때 해가 무수히 많아질 수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제한된 범위를 줍니다. 그때 해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녀석을 제가 임의로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의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수각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녀석인 얘를 찾는 게 문제인데, 얘를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그림을 제가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K라는 거고 여기가 지금 알파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8박스를 하나 생각을 합니다. 8박스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요 타일과 요 타일은 어쨌든 합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여기를 기준해서 알파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거니까 요 길이가 알파라서 여기가 지금 파이거든요. 딱 맞죠? 그래서 파이에서 알파만큼 뺀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좌표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슨 성을 이용하는 거죠?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K를 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K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제가 임의의 8박스를 여기 안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죠? 임의의 8박스를 그렸을 때 여기에 어딘가 이제 마이너스 K가 있을 거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해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있겠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합동입니다. 됐죠? 합동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요 길이가 얼마나 했어요? 알파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도 알파겠죠. 그럼 파이에서 출발해서 알파만큼 더하니까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같은데 얘가 알파니까 여기가 2파이라서 2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하면 모든 각들을 다 찾을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떤 경지에까지 다다르냐? 사인 x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한대요. 이런 문제 나왔어. 그러면 x는 반드시 파이 플러스 알파랑 2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테니까 알파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2분의 1이 되는 게 30도에서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랑 관련 있고 결국 6분의 7파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파이에다 6분의 파이를 더한 거. 그 다음에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11파이다. 이렇게 암산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해가 첫 번째 뭐라고요? 알파. 두 번째 뭐라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 세 번째 뭐라고? 파이 플러스 알파. 네 번째 뭐라고?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 네 개를 외우시고 얘는 1, 4, 얘는 2, 4, 얘는 3, 4, 얘는 4, 4분면의 각이다 정도를 체크를 해두시면 마음이 좀 편하겠지. 오케이? 그럼 이게 사인뿐만 아니라 언제일 때도 돼? 코사인일 때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보시면 코사인 x가 예제가 살짝 밑에 있어요.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나와 있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그러한 x를 찾으시오라고 나와 있는 상태죠. 0과 2파이 사이에서. 그럼 요거에 대한 해를 찾는 게 일단 우선인데 우리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를 똑같이 또 봅시다. 근데 어차피 구조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사인 x를 그렸죠. 코사인 x를 오른쪽에다 뭐 굳이 그릴 필요 없이 여기다 좀 그리자잉.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2분의 1을 만족시켰을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시켰을 때를 딱 보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져요. 뭔가 약간 좀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제가 보통은 알파로 둔다면 여기의 좌표는 당연히 요 길이가 알파였기 때문에 여기도 알파라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됐나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알파기 때문에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 요 길이도 얘랑 같으니까 여기도 얼마? 여기 2파이에서 알파를 뺀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구성 요소가 똑같이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4개 있다는 거야. 구성 요소는 똑같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찍는 그 범위가 당연히 언제냐면 코사인이 언제 음수되니? 2, 4분면과 3, 4분면. 누구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파이 플러스 알파 이 두 개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고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을 만족하는 게 60도, 3분의 파이니까 결론적으로 x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2파이 하나 나올 거고 파이에서 알파를 더한 3분의 4파이 이렇게까지 총 2개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외워서 빨리 해를 찾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탄젠트는 조금 신기하게 흘러가거든요. 탄젠트는 어떻게 흘러가냐? 탄젠트 똑같나? 탄젠트 똑같겠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봐봐요. 탄젠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탄젠트는 여기까지가 파이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탄젠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K라는 녀석을 이렇게 만났어. 그럼 여기서 만난 요 녀석을 알파라 잡으면 얘는 겁나 쉽거든요. 얘는 뭐야? 파이 플러스 알파야. 왜냐면 요만큼이 한 주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K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겠어? 마이너스 K도 이렇게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요 친구랑 또 같다고.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가 돼서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그럼 또 똑같네요.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다 똑같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요것만 외워 갑시다. 얘만 외우면 되나요? 당연히 얘만 외우면 되겠지. 어디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얘네들만 외우면 되죠. 그럼 좀 더 확장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고 싶다 하면 요건 뭡니까? 알파에서 2파이를 더한 거니까 2파이만큼을 더 더해가면 되죠. 알파 플러스 2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얘에서 2파이를 더한 3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2파이를 더해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0과 2파이 사이에서 해가 두 개가 딱 나오게끔만 우리가 구해내면 되고, 나머지 해들은 2파이를 더한 일반각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답이 나올 거라고. 알겠지?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네, 여기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게 유형 1번이자, 그러니까 1번의 내용이자 2번의 내용이야. 알겠지? 1번의 내용이 요거의 해라고 되어 있고 2번의 내용이 유형 1번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1번과, 즉 1번과 2번을 모두 설명한 게 요 내용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유형 2번은 삼각함수가 2차식 꼴일 때, 자, 요거는 최대 최소했던 거랑 동일해요. 뭐 해라? 2차식 꼴이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다를 이용해서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통일시키고 반복되는 형태를 삼각함수 t로 치환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환 범위를 반드시 다 똑같은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식 꼴은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와서 삼각 부등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호를 쓰게 될 텐데, 결국 부등호에서 fx가 k보다 크다 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개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sin x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얘가 이제 k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k보다 크다라고 하면 위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얘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죠, 요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영역이 지금 얘를 만족하는 범위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될 건 여기가 얼마? 알파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저기가 알파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x의 범위는 알파보다는 커야 되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등식의 해를 구했는데 거기에 경계 부분이 결국 뭔가요? 그쵸? 부등식의 해의 경계랑 뭐랑 같죠? 방정식의 해랑 동일한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뭡니까? 부등식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또 다시 풀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fx는 k를 만족하는 이 알파를 찾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찾아줘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해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죠? 그럼 또 넘깁시다. 예제를 볼까요? 예제? 다 동일한 예제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되고, sin x가 2분의 1 이상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볼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 어떻게 그려지겠니? 응?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씨, 너무 큰데, 얘가? 그 다음 2분의 1 딱 그려주시고, 맞죠? sin x가 2분의 1 이상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요 범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빵꾸, 여기 빵꾸 뚫어주면 되겠지? 빵꾸래. 색칠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야? sin x가 2분의 1을 만족할 때 얼마? 6분의 파이죠. 맞죠? 여기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하라니까? 얼마? 6분의 5파이. 따라서 얘의 해는 어떻게 돼요?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5파이 이하.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고 0과 2파이 사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볼 겁니다. 탄젠트 x는 0과 2파이니까 일단 다 그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여기까지가 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잡아주면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범위는 어떻게 돼? 요거랑 요게 되는 거야. 맞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뭘 찾으면 돼요? 요 범위랑 요 범위만 열심히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얘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왜? 요만큼이 얼마만큼?
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누굴 생각해라? 당연히 1을 생각하셔야 된다. 오케이? 1을 생각하시면 얘가 얼마야?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하라고 또. 알겠지?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가 나와버렸죠. 어떻게? 4분의 3파이. 여기는 얼마? 파이를 더한 4분의 7파이가 되겠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요 범위는 계속 내려가잖아. 따라서 x의 범위가 두 개가 나와. 4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고 x가 대신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2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범위잖아요. 요 범위. 그러니까 x 범위로 보면 여기보다는 크고 여기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된다. 또는이겠죠. 또는 요 범위가 되려면 여기랑 여기 사이 있어야 되니까 2분의 3파이보다 커야 되고 또는 4분의 7파이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죠. 답은 이거예요. 오케이? 여튼 대칭성과 주기성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방부등식을 푸는 연습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개념을 하고 마지막 개념은 이따가 스템 끝나고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번을 먼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번과 뭐 4번에 1번 이런 거는 이따 풀어보시고 제가 지금 스템에 있는 1번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1번의 문제는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왔어요. 2x 플러스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x의 범위는 0과 2파이, 파이 사이죠. 파이 사이. 이렇게 나와, 0 이상이네. 자, 요거의 근들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야. 자, 체크하자. 근들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풀이 방향을 제가 세 가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제일 쉬운 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일 쉬운 거부터 설명하는 게 맞겠지? 그지? 일반적인 방법부터 설명해 줄까? 그게 낫겠지? 일반적인 방법부터 갈게요. 비슷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꼴배기 싫어서 전 T라고 둘 거예요. 물론 저거 그래프를 이따가 그리긴 할 건데 어쨌든 일단 꼴배기 싫으니까 T라고 둘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치환. 그럼 치환을 했으니까 당연히 치환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2x 플러스 6분의 파이의 범위를 얘를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6분의 파이 이상 2x 플러스 6분의 파이 요거는 여기다가 2배를 하고 6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니까 6분의 13파이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뭐야? t의 범위가 되겠죠? t의 범위. 그러면 t의 범위가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13파이 이하일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됐죠? 그러면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거는 t축을 기준으로 코사인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이상이라 했으니까 6분의 파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아유 좀 그릴 거면 좀 크게 그려라. 크게. 크게 그립시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6분의 파이가 여기를 3등분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 여기쯤 있을 거야. 6분의 파이. 좀 디테일하죠?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는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하면 되거든? 따라서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 바퀴를 딱 돌고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딱 여기 도달했을 때 여기. 됐죠? 그러니까 요거랑 딱 한 주기 차이 나죠? 여기가 이제 6분의 13파이. 그럼 그 사이의 범위에서 코사인이 그려지니까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제발 예쁘게 그려 제발.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이 t를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되죠? 2분의 1일 때를 찾아야 되겠죠. 2분의 1을 만족할 때. 그럼 얘가 언젠가요? 3분의 파이겠죠. 됐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면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t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해를 구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얘를 구하면 안 되고 뭘로 바꿔줘야 돼? 얘를 다시 2x 플러스 6분의 파이로 바꿔서 x를 찾아주면 되겠죠. 귀찮아요. 그럼 x값 찾아주면 x값은 하나는 4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 하나는 12분의 7파이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죠? 쉽진 않아요. 귀찮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조금 더 간단하게 갈게요. 대신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 코사인의 별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별표를 알고는 있긴 해야 돼. 그럼 뭘 떠올리면 돼요? 코사인의 2분의 1이 되는 값이 코사인의 2분의 1이 되는 값이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될 때는 2, 4분면과 3, 4분면인데 알파가 1, 4분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2, 4분면 파이 플러스 알파가 3, 4분면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4, 4분면이었잖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별표는 뭐면 되겠어?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파이 플러스 알파인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답을 바로 낼 수도 있다고. 알겠죠? 요거 이해돼요? 알파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타닥 내버리는 거.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 별표가 뭐라 했어? 2x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바로 정리하시면 답이 나와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요 방법보다는 요 방법이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자, 문제에서 한 주기가 나왔잖아. 만약에 여기가 파이가 아니라 2파이가 나오면 이거 하나 더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얘네들의 근도 두 개만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주기에 두 개가 발생했으니까 두 번째 주기에도 두 개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럼 총 4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몇 개죠? 두 개만 골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저만의 꿀팁은 이 두 번째 풀이를 볼 때는 범위를 잘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면 얘네들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2파이씩을 더한 얘네들도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도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2파이를 더하면 10파이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x를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자, 6분의 파이를 뺍니다. 그럼 2분의 파이가 되고 2로 나누면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얘는 6분의 8파이니까 빼면 6분의 7파이 나누기 2니까 12분의 7파이. 됐죠? 얘는 6분의 16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6분의 15파이에 나누기 2니까 12분의 15파이. 이 다음부터는 어때? 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도 올라가는데 요 값은 뭐보다 커요? 파이보다 큽니다.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뭐였어? 0과 파이 사이라며. 됐죠? 0과 파이 사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결국은 답은 여기까지가 되겠네. 라고 내는 거예요. 두 번째 풀이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풀이에서 어느 정도 실수가 없으시려면 뭐 해라? 2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 대상군을 다 적어라. 어떻게 적으면 돼요? 이거 두 개 구하면 여기 두 개에서 2파이씩 더하거나 빼면서 걔네들을 개수를 모으면 되고 그 중에서 x범위 안에 있는 녀석만 채택해주면 돼요. 알겠죠? 어떤 로직인지 알겠니? 어떤 말인지 알겠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알겠어? 알겠어? 모르면 지금 얘기해야 돼. 아님 말고. 다시.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두 개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0과 2파이 사이에서만 고민을 했잖아. 근데 삼각함수에는 무수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나머지 애들도 적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정리해서 x를 쫙 정리해주다 보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넘기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 다 제외하고 그 범위에 포함되는 녀석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풀이의 차이점 뭐야? 첫 번째 풀이는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걸 정확하게 찾는 거야. 구해야 될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풀이는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거기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하는 애들만 쏙쏙 골라내는 권법이야. 권법? 그러니까 이게 더 쉬운 거죠. 훨씬. 더 빠르죠.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됐죠? 자, 세 번째 풀이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대칭성을 조금 이용할 거예요. 대칭성.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요게 3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K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해랑 여기 해를 더하게 되면 파이가 되죠. 그거는 뭐냐면 잘 들어봐. 왜 파이가 되냐면 요 친구랑 요 친구의 가장 중간에 2분의 파이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중점이 얘다를 이용하면 되고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요거랑 요걸 더하면 가운데 놈의 2배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생각해봐. 1, 5.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돼? 3이 있으면 되지. 왜? 2개를 더하면 가운데 놈의 2배거든. 이해가 되니? 이게 등차 수열이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죠? 따라서 대칭성을 활용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대칭성도 쓸 수 있냐면 이것도 가능하죠. 자, 코사인이 이렇게 있어요. K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그때 만나는 요거랑 요거의 합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 놈이 얘잖아. 얘가 누구야? 파이잖아.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 2파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래프 못 그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팔박스를 또 이용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프가 어떤 친구야? 코사인 x였잖아.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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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됐죠? 그 다음에 얘 주기는 얼마? 파이니까 하나당 4분의 파이. 됐죠? 그 다음에 얘 시작점은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그럼 나의 범위는 어디야? 0과 파이 사이잖아. 그래서 0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4분의 파이를 여기다 더하면 12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0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지? 그 다음에 파이까지니까 아까 주기가 얼마라 했어? 파이라고 했잖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 더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 한 바퀴간 여기가 얼마가 돼? 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요 범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 요 범위에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누굴 끄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촥 하고 끄면 여기서 생기는 해가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는 거고 근데 그 해들의 뭘 구하라는 거야? 합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누구? 가운데 놈의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놈만 찾으면 게임 끝이지. 얘가 누구야? 12분의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을 더하면 12분의 3파이를 더하니까 12분의 5파이가 될 거라서 답은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됐죠? 그럼 실제로 다 더하면 다 똑같아요. 다 구했던 거. 오케이? 그래서 방법을 3개를 다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당연히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2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위권 문제일수록 당연히 얘도 많이 쓸 수 있고 쟤도 많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풀이의 방향을 다양하게 이렇게 좀 펼쳐 놓으면 어쨌든 문제를 풀 때 막히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니. 그지? 얘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2번을 해보세요. 거기 스템에 1번에 2번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해보시고 2번 끝나신 분들은 그냥 쭉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쭉 다 풀어보십시다. 봅시다. 자, 일단 2번 탄젠트 4분의 x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할 때의 그런 x값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건데 뭘로 할까? 첫 번째가 뭐였어? 치환.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잠깐만. 첫 번째가 치환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보기? 세 번째가 뭐였어?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됩니다. 뭐 쓰든 상관없고 저는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래서 얘 주기를 보시면 이 친구의 주기는 4파이가 되겠죠? 4파이. 8파이니까 그래프 개형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겠다. 어떻게? 여기 슉슉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가 딱 8파인 거고 여기가 지금 4파인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만족할 때니까 마이너스 1을 만족하게끔 방정식 하나 잡아주고 그럼 요거를 잡기 위해서는 1을 만족하는 x를 먼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구해요? 얘가 4분의 파이가 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관계상으로 여기가 원래 4분의 파이가 있던 자리잖아. 그러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게끔 x를 잡아주면 누구? 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파이 마이너스 알파였으니까 3파이가 될 거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4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건 좀 달라질 수 있겠지, 주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될 잠깐만. 그래.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7파이겠죠. 왜냐면 여기가 한 주기인 4파이가 될 거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x값은 3파이랑 7파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뭐 치환하는 방법 말고 직접적으로 가는 두 번째 방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4분의 x가 뭘 만족하면 됩니까?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젠트가 언제 마이너스 1을 가질까만 잘 보시면 되죠. 누구였어? 4분의 3파이, 4분의 7파이. 그죠? 그래서 4분의 x가 될 수 있는 거는 4분의 3파이, 4분의 7파이, 4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여기도 이제 파이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애들도 있겠죠? 그럼 거기 애들 중에서 이 범위에 있는 x를 찾아주면 되니까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파이, 3파이, 7파이, 11파이 이런 애들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0과 8 사이에 있는 놈 누구야? 0과 8파이는 3파이랑 7파이밖에 없겠죠. 답을 이렇게 내셔도 된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대신 이걸 알아야 되겠죠? 탄젠트가 언제 마이너스 1을 갖는지. 2번 갑시다. 자, 반복되고 있는 형태가 보이니까 치환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sin x가 지금 1차식이니까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 x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럼 sin x를 우리가 뭘로 치환할 수 있냐면, 잘 들어봐봐. 내가 이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이제 조금 헷갈릴까봐 설명을 좀 하는데, sin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0과 2파이 사이에서 sin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에 대한 범위는 얘네들로 결정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0과 2파이 사이에서의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색칠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고. 됐나요? 여기까지가 0부터 2파이까지잖아요? 그러면 sin x의 의미가 t가 의미하는 게 y좌표랑 동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위아래를 보셨을 때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t의 범위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근데 1과 마이너스 1을 포함시켜줘야 되겠지. 오케이? 이해되지? 걱정돼. 그럼 만약에 이거 어떻게 될까? 응? 0과 파이에서 sin x를 t로 치환했어요. sin x를 t로 치환했어.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0과 파이 사이에서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럼 어떻게 생겼니? 뿅. 맞죠? 그럼 0과 파이 사이에서 t의 범위는 여기를 보라니까, 여기.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뭐보다는 크거나 0보다는 커야 되겠지. 따라서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포함 관계가 없는 이유는 여기가 둘 다 안 되잖아. 포함을 안 시키고 있으니까. 이해되지? 이렇게 치환하시면 돼요. 그럼 치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1마 t제곱이니까 좀 정리하시면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요거에 대한 방정식만 좀 풀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t의 값은 슉슉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 같아. 그지? 맞죠? 빠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이게 끝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 이 t라는 녀석을 다시 sin x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해는 두 가지가 나와. 어떻게? sin x가 1을 만족하는 x를 찾고, 또는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x를 찾고, 이렇게 두 가지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x의 범위가 어디랑 어디 사이? 이거 계속 잡아줘야 된다니까?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고, 그러면 sin x 그래프를 또 한 번 더 그려볼까? sin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sin x가 1을 만족하는 x는 하나밖에 없어. 누구? 2분의 파이밖에 없겠지. 0과 2파이 사이 내에서는.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일단 2분의 파이. 두 번째,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거는 요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하면 돼요? 2분의 1을 또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어? 얘네들의 모든 근들의 합을 묻고 있잖아. 그러면 봐봐. 합을 물어볼 때는 개꿀이야. 대칭성 이용하면 되거든. 왜? 얘랑 얘가 어디에 대칭이야? 가운데 놈의 대칭이라니까? 얘가 누구야? 2분의 3파이. 그러면 얘네들의 근들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의 근들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파에다 2를 곱한 3파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개꿀이야. 대칭성만 이용하면. 알겠지? 그래서 근들의 합이 나오면 개꿀 하면서 3파이 잡아주면 돼요. 답은 얼마? 2분의 7파이가 되겠죠.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 3번 가보자. 문제 너무 대충 적었나? 자, 실근을 갖도록 하래요. 이 방정식이. 그러면 약간 시스템을 조금 기억하시면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sin x라는 녀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t로 치환을 해. 그 다음에 이 t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그건 이제 sin x, 그러니까 x의 범위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는 x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개도 없잖아. x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주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언급이 없으면 그냥 모든 실수야. 그럼 모든 실수니까 당연히 sin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잘 봐. 어쨌든 t를 치환하게 되면 ft라는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뭐 여기는 는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k가 있으니까 는 k를 만족하는데 얘가 이제 실근을 가져야 된대. 이게 어떻게 해석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sin x를 t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내가 얘네들로 실근을 바꿔서 봐도 되는가? 이 말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넘어갈게. 잘 봐.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이 값은 x값이야. 그건 알지. 근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어? sin x를 t로 치환했잖아. 그럼 이거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근데 t에 대한 방정식인데 그 실근의 뜻은 어쨌든 x값 아닌가? 내가 이걸 t값으로 봐도 되는 거야?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얘를 만족하는 t값을 예를 들어 알파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를 만족하는, 그리고 그 알파가 요 범위 안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쨌든 요 범위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값이 알파라고 하면 되니까. 그럼 결국 뭐야? sin의 x라고 하는 게 알파를 만족하는, 왜냐면 그게 t였으니까. 알파를 만족하는 x값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x값이 있으면 실근을 갖는다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성립되겠지. 왜? sin x의 범위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알파가 있다고 했잖아. t가 알파인데 t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알파가 있을 거고, 그럼 그 알파라는 녀석과 만나는 해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라스트 마무리. 얘가 실근을 갖는 상황과 얘가 실근을 갖는 상황은 아이고 동일한 경우라는 거야. 알겠죠? 동일한 경우. 겁나 어려워? 동일한 경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나중에 브랜치 한번 풀어봐. 브랜치 문제 풀면 딱 느껴질 거예요. 알겠죠? 달라. 하지만 얘들아, 실근을 갖는 상황은 같을 수 있어. 하지만 뭔 달라요? 개수는 다른 거야. 이건 진짜 중요하다. 개수는 달라. 알겠지? 잘 봐. 내가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ft야. 이게 k예요. 여기 알파 하나를 찾았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t값은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근데 얘를 만족하는 x값은 sin x는 알파를 만족하는 x값은 2개일 수도 있지만 몇 개일 수도 있어요? 4개가 되고 6개가 되고 몰라요. 뭐에 따라 달라지니까. 주기에 따라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가 모든 실수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 무한개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실근을 갖는 포인트랑 얘가 실근을 갖는 포인트가 같아. 하지만 얘가 실근을 갖는 개수랑 얘가 실근을 갖는 개수는 달라요. 그건 기억해야 돼. 알겠지? 아이씨, 미안하다. 설명이 너무 길었죠? 쓸데없는 내용은 아니야. 확실한 거는. 브랜치를 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t 범위에서 저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sin 파이 마이너스 x가 sin x가 돼서 정리해 주시면 1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맞죠? 플러스 k는 제로 이거니까 뭐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k를 조금 남겨두는 편이거든요.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우변에 이항시키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k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대한 그래프랑 요거에 대한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은 얘네들이 만날 조건과 동일한 거야. 그래서 요거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지. 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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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 다음에 1의 범위는 어디 있겠어요? 1의 범위는 t가 1일 때가 딱 여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y는 k는 어디 있어? y는 k 삐리비리 삐삐 삐리비리 삐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y는 k라는 녀석이 어디 있으면 돼요? 딱 여기 사이 있으면 되지 않겠어? 그지? 요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여기도 돼? 되죠? 여기도 돼요? Of course. 맞죠? 따라서 결론을 지어봅시다. 여기가 얼마야? 1,3 이거 계산 어떻게? 나 못해. 2겠지? 마이너스 1, 얼마야? 슉슉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 얘를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은 2가 되겠죠. 오케이? 답을 내면 그렇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알겠죠?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부등식도 해보세요. 4번부터. 슉. 1번 sin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잡아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 범위를 안 적었다. 허거동.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위가 요 범위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치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 택했나요? 어떤 방법을 택했나요? 어떤 방법 썼어? 치환했을까요? 치환? 제일 간단해 보이지 않을까? 치환이? 맞죠? 그래서 치환을 써봅시다. x-3분의 파이를 우리가 간단하게 t라고 치환을 해보자고. 오케이? t라고 치환을 하면 어쨌든 얘를 만족하는 범위가 이제 좀 바뀌겠죠? 그래서 바꿉시다. 사인의 t가 2분의 루트 2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 x-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더해주게 되면 t의 범위가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요것만 찾으면 되겠죠. 요 범위만. 사인 t를 하나 그려놓고 2분의 루트 2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어디 있냐? 몰라요. 한 여기쯤 있겠지? 맞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얘가 이제 2파이를 더했으니까 한 주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 바퀴 돌리면 돼. 요 범위야, 요 범위. 요 범위에서 2분의 루트 2 이상이 되는 거는 당연히 요때겠죠, 요때. 요 범위.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얘 얼마? 4분의 파이. 얘는 4분의 3파이. 따라서 아하! 해는 파이겠구나 하면 다 틀려 먹는 거지, 그지? 왜? 그건 t의 범위잖아.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t의 범위가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니까 다시 얘를 x-3분의 파이로 바꿔주신 다음에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더해서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3분의 5파이가 나올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셔도 돼요. 왜 그래프를 그려도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의 뭘 구하라는 거야. 근들의 합, 해들의 합 이걸 구하라고 하면 대칭성을 이용하면 된다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팔박스를 물론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난 좀 귀찮아. 그럼 이거를 sin x에서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움직였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서 sin x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가 원래 0이거든요. 근데 3분의 파이만큼 평이동 시켰으니까 3분의 파이가 여기쯤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잡으면 되죠.
이해되니 이거? 그럼 여기는 얼마? 3분의 7파이겠죠? 0은 어디 있겠어? 한 여기쯤 있겠지? 괜찮니?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루트 2를 잡을 거야. 2분의 루트 2는 어디 있어요? 2분의 루트 2는 여기 있겠지. 똑같이. 그럼 여기가 얼만지 몰라요. A라고 할게요. 여기가 얼만지 몰라요.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 해는 뭐가 되는 거야? A랑 B 사이. 근데 우리가 궁금한 이 A랑 B를 뭐 하라는 거야? 더하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 이 A랑 B를 더한 것은 얘의 몇 배다? 2배다. 얘를 찾으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 그 다음 여기가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되는 거 알겠어? 따라서 전체 주기가 2파이니까 2분의 파이를 더한 3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얼마니? 6분의 5파이요. 따라서 여기다 몇 배? 2배 한 게 답이야. 답은 얼마? 3분의 5파이. 대칭성을 써도 되고 어쨌든 직접 찾으셔도 상관이 없다. 2번 갑시다. 요거는 닥치고 그래프야. 알겠지? 사인 x랑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잘 그리는 방법 제가 좀 또 도와드릴게요. 이 사인 x, 코사인 x를 잘 그리는 게 쉽지 않거든, 둘 다. 일단 사인 x 그리는 건 굉장히 잘할 거야. 됐지?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점만 잘 찍으면 돼요. 요거 하나. 여기 하나. 유후. 잠깐만. 큰일 났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쇼로롱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예쁘죠? 사인 x랑 코사인 x를 동시에 그려놓고 뭐가 더 크대? 사인이 더 크대. 어디로 가야 돼? 요게 돼야 되겠지? 요거 하나가 얼마야? 사인과 코사인이 4분의 파이에서 같은 값을 갖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일 것 같아? 여기는 얼마일 것 같아? 예측. 얼마일 것 같아? 예측. 뭘 예측이야? 그냥 계산해보면 되지. 여기가 파이니까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한 4분의 5파이가 되는데 아니 요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잘 봐. 이게 언제냐면 결국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아질 때잖아요. 그럼 4분의 파이에서 만나는 건 오케이야. 근데 왜 하필 4분의 5파이에서 만나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값이 같으면 1, 4분면에서는 둘 다 양수니까 괜춘. 3, 4분면에서는 둘 다 음수니까 괜춘. 하지만 2, 4, 4, 4에서는 어때요?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다름. 그러니까 같아지는 게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코사인을 막 나누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 코사인을 나눠요? 코사인을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응? 양변의 코사인을 나눠봐. 어떤 일이 벌어져?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거든.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발상. 왜? 코사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 이왕 할 거면 어떻게 잡아? 코사인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서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엔간하면 그냥 그래프 2개 그려서 판단하는 게 제일 쉽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5번 갑시다. 자, 5번의 문제는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요 친구를 뭘로 바꿔요? 2-2 코사인 제곱을 바꿀게요. 여기를 다 C로 바꿀게. 그러면 이 2차 부등식 풀어보자. 마이너스를 우변에 다 이항을 시키자. 그러면 2C제곱 플러스 루트 3C 마이너스, 자, 여기가 플러스 2고 여기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되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겠네. 이렇게 일단 씁시다. 그럼 여기서 요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될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놀라운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시킬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크로스하면 얘가 2루트 3이고 얘가 루트 3이니까 두 개를 이렇게 빼면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간만에 써보자. 아우, 나 이거 보통 안 쓰는데. 2C 마이너스 루트 3. C 플러스 루트 3.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오겠지? 근데 요걸 뭘로 바꿀 수 있어? 2차 부등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누가? 코사인의 x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어디서 찾아라? 0과 2파이 사이에서 찾아주면 답인 거야. 됐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보자. 0과 2파이의 그래프는 코사인이 이렇게 생겨야 되고 맞죠? 그 다음 2분의 루트 3은 한 여기쯤 빠샤 이렇게 있어. 됐죠? 마이너스 루트 3은
얘는 요 밑에 깔려 있어. 위치 관계가 눈에 보이니? 아,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삼각함수는 누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요 영역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잡은 거야? 얘를 지금 A라고 잡고 얘를 지금 B라고 잡는데, 아, 뭔 놈의 문제는 계속 A랑 B를 더하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어야 되겠죠. 두 개를 더하라는 건 뭐에? 중간에 있는 놈의 2배겠지. 중간이 얼마? 파이. 따라서 2배 하면 2파이가 답이겠지. 항상 더하라고 하면 좋아해야 돼. 알겠지? 다음 6번 갑시다. 0과 2파이에서 x에 대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래. 항상 성립이니까 이거는 절대부등식을 떠올리셔야 되고, 절대부등식의 해법은 최소값이 0보다 크고, 우와, 최대값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로 해석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땡큐하게 사인 제곱이 양수거든요? 아, 사인 제곱, 뭐 양수야 갑자기. 사인 제곱이 어쨌든 동일하잖아. 그 얘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t 범위를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k 플러스 5가 0 이상. 근데 t의 범위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럼 우리는 요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게 항상 0 이상이 있냐? 그럼 최소값을 보면 되지. 근데 이 그래프는 놀랍게도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단 말이야. 너 진짜 미쳤나? 드디어? 실성한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따라서 요 범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범위에서의 얘가 되는 거겠지. 최소값은 누구일 때야? 1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요 친구의 최소값이 항상 0 이상이면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얘가 1, 얼마지나? 그만 계산하자. 마3 마이너스 5k 플러스 2네. 그게 0 이상이면 되겠죠? k의 범위는 5분의 2 이하라서 최대값은 5분의 2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시다. 요것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얘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나와 있어. 요거 2차 방정식이지? 그럼 판별식이 뭐야? 0 미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따라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게 판별식이거든. 판별식 쓴 거야. 그게 0보다 작으니까 이건 뭐야? 탄젠트 세타가 뭐한 범위? 1보다 큰 범위를 찾아라. 어떤 범위에서? 0과 파이 사이에서. 그럼 또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까지가 0과 파이 사이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이 한 여기쯤 있다고 치면 여기가 얼마? 4분의 파이가 되시겠죠? 그러면 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것보다 크면서 얘가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럼 이거의 x의 범위는 얼마?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돼?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됩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얘네들이. 됐어? 끝. 마무리 지읍시다. 8번과 9번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어쨌든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가지고 방부등식을 해결했던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그게 좀 성립이 안 되는 문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sin x는 k를 물어볼 건데 여기서 이 k가 특수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처럼 어떤 특수각이 아닌 거야.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x를 못 구하거든요. 그 이해하시죠? 그래서 x를 구하란 말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얘를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고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해라.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아, 얘네들의 무슨 성? 대칭성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그대로야. 알겠지?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8번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친구야. 사인, 제가 요거는 예시를 따로 들게요. 예시는 스템에 있는 9번 문제예요. 사인의 x랑, 자, 그 다음에 3파이분의 1x의 자, 실근 개수를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봐봐. 좌변에 있는 친구는 초월함수죠. 삼각함수고. 우변에 있는 친구는 일차함수죠. 우리 옛날에 그거 기억하니? 2의 x는 x 플러스 1. 요런 방정식도 해를 못 구했지. 그래서 뭐 했어? 0 대입하고 1 대입해서 성립함을 찾았죠. 노가다 계산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찾을 수는 있을지언정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쉽진 않아 보여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얘네들의 실근의 개수는 결국 뭐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로 따지면 교점 개수거든요. 어차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뭘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실근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교점 개수로 얘를 해석하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교점 개수로. 그래서 요것도 스템 9번을 보면서 이게 스템 9번이에요. 한번 그려봅시다. sin x라는 녀석은 그냥 어떻게 그리면 돼요? sin x는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한 주기가 2파이니까. 그 다음에 자, 나름의 개꿀팁을 제가 드리면 항상 직선이란 녀석은 이렇게 표기가 될 거거든. n분의 1x 아니면 지금처럼 3파이분의 1x. 그러면 어차피 이 직선은 원점을 무조건 지나가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거야. 물론 원점을 안 지나가도 상관없는데,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몇 컴마 1을 지나는지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왜 그렇게 될까? 어차피 사인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1과 마이너스 1만 있거든. 그래서 얘가 1을 넘기는 시점에서 직선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랑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삼각함수랑 유일하게 만나는 마지막 포인트가 y좌표가 1이 될 때라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이 y좌표가 1이 될 때가 언제야? 3파이일 때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딱 어디까지 그려? 3파이까지만 그리세요. 나머진 볼 필요가 없어. 오씨, 이건 안 돼. 알겠지? 이거 흥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최대한. 네. 됐죠? 그 다음 요 직선을 보는 거예요. 요 직선. 3파이, 1을 지나니까 야, 이거 조진 것 같은데, 이거? 와. 자, 이렇게 제가 잘 표기해놨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3파이, 1은 여기 있을 거고 원점은 여기 있으니까 이 직선에 1사부면은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왼쪽도 그려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좀 중요한 걸 할 거야. 알겠지? 생각을 좀 해보자. 띵킹. 여기서 왼쪽을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칭성 때문이야.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제가 요 직선을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얘를 원점 대칭 시킵니다. 괜찮죠? 요 직선도 원점 대칭하면 요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까 아닐까? 대칭관계 있는 거 알겠어?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점 대칭이고 얘가 원점 대칭이면 걔네들의 교점도 원점 대칭으로 만나겠지. 자, 그럼 봐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게 사인의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야. 얘가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원점 대칭이지. 직선 또한 원점 대칭인 거 아시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세 개 만나는 거를 반대편에서도 뭔진 모르겠지만 세 개 만나겠죠? 이해됩니까? 왜? 둘 다 기함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세 개를 만나면 왼쪽에서 세 개를 만나고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면 오른쪽 세 개, 왼쪽 세 개, 가운데 한 개, 총 몇 개? 7개다라고 답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전혀 없겠지. 오케이? 약간 이런 성질은 좀 잡고 가자는 거야. 알겠지? 둘 다 원점 대칭이면 만나는 교점들도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알겠니? 오케이? 넘어가자. 8번만 하고 끝낼게요. 자, 8번은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삐빅. 이번에 브랜치 문제도 진짜 조금 어려울 거야. 난이도가 쉽지 않거든?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최대한 영상은 보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특히나 S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습이 계속 되어야 되니까. 됐죠? 이렇게? 마무리만 짓고, 잠깐만, 몇 시지? 이거 5분 남았네? 끝내자, 그냥.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거예요. 벌써부터 약간 좀 그렇죠? 이런 느낌이. 근데 포인트를 아셔야 될 게 일단 첫 번째, 이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대칭성입니다. A, B, C, D를 뭐 찾아보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A가 누굽니까? 얘가 A거든요. 얘가 B거든요. A랑 B는 같은 함수에 없죠. 서로 다른 함수에 있는 거죠. 근데 A랑 C라는 녀석은 같은 함수에 있죠. A랑 C가 같은 함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묶어서 A 플러스 C 합의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인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뭐라 했어요? 가운데 놈의 몇 배? 2배가 된다고. 따라서 A 플러스 C는 파이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지. 됐니? 다음 남아있는 B랑 D도요. 누굽니까? 코사인 위에 있는 녀석 아닙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D니까.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친구랑 요 친구를 합한 것도 결국 뭐야? 요렇게 생겼잖아. 가운데 놈의 몇 배? 2배라니까? 가운데 놈 누구? 파이거든. 두 개 더하면 2파이가 되거든. 따라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이겠지. 얘네 두 개를 더하면 탄젠트 뭐가 돼? 파이가 되겠죠. 얘가 의미하는 게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됐죠? 탄젠트 파이는 탄젠트 주기가 파이니까 탄젠트 뭐랑 같아? 0과 같겠지? 얼마? 0이 된다.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